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3호 제10면입니다. 양주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감동아트 전 개최. 미술 작품 감상과 부스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기대.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23일까지 시청 3층 감동갤러리에서 감동아트 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전시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실질적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전시회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 작가 17명의 순수한 내면과 창의성이 투영된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품들은 감각적인 색감과 구성,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원근법과 섬세한 표현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전환점을 제시한다. 특히 대다수의 작품들이 내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3D 펜 등의 디지털 매체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 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시청 3층 복도에 기분 좋은 하루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 관람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추억의 캡슐 뽑기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는 캡슐 뽑기를 통해 장애인 작가들의 시와 미술 작품을 소개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시청 3층 복도에 마련된 부스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시회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작가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자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시 관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개관한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는 장으로서 사회, 의료, 교육, 직업 등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한차 모집.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백신 예방접종 인력 지원을 위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한차 참여자 모집을 시행한다. 한차 모집 분야는 백신 접종 지원 분야이며 모집 인원은 총 14명이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양주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선발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6개월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행정사무 지원과 운영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www.ing조.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cases@korea.kr로 접수하거나 양주시 일자리 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안전하고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5월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통해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2개 분야에 참여할 근로자 200여 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평생 건강의 첫걸음 양주시가 응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아, 유아, 66개월 미만, 이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후 실시하는 영양평가 결과 저체중, 저신장, 빈혈, 식사 섭취 불균형 등 영양위험 요인에 따라 순위별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영양교육을 받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총 6가지 식품 패키지로 구분,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또한 빈혈이나 편식 예방, 단계별 이유식, 식사 구성안 등 올바른 식생활 영양관리 방법에 관련한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4344/4347로 접수문의, 평가일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수첩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등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회천 1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로화를 위한 누구나 소통함 운영. 양주시 회천 1동 동장 이주형 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여 알릴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덕정역, 대형마트 등 세 곳에 누구나 소통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누구나 소통함은 정보 소외계층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천 1동은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도움을 주고 싶어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의 인적사항을 누구나 소통함에 적어 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가구 방문 등 복지 상담을 통해 공적급여 안내,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형 동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어려운 이웃들이 혼자서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회천 1동을 만들겠다며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경기복지재단 유치 공모자료 제출.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공모자료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양평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외부 공공기관의 유치가 절실해 새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했다. 도에서 공공기관 입지 선정 공고 이전부터 경기복지재단 TF팀과 범군민추진단을 구성하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해 경기복지재단 유치 선포식을 개최하고 양평군의회의 유치 건의안과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의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 군민의 염원이 표출됐다. 또한 각 읍면에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 양평군민의 27%인 총 32,91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공모자료는 양평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2권으로 작성해 제출됐으며 도에서는 이날까지 접수된 공공기관 이전 신청 지자체에 대해 이달 중 한 차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 5월 중 2차 PT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양평군으로 이전된다면 지난해부터 양평군에 들어서는 아파트 7개 지구 4천여 세대의 주거인프라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설 및 광역철도 연결 등의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유동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 수변 생태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의 양평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양평군수는 양평군이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며 복지재단 유치를 통해 공정한 세상의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를 가장 선두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75세 이상 어르신의 화이자 백신 접종 개시.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1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 3천여 명으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미접종자는 추후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별도 안내를 통해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접종은 지난 3월 발표된 양평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으며 우리 군은 예방접종센터 개소 및 백신 수급 일정에 맞춰 1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특히 이날 접종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백신의 안정성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임원들이 첫 번째로 접종했으며 김용영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솔선수범 접종에 참여해 접종자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안전하게 접종을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동균 양평군수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폐아이스팩 재사용 시범 사업 추진. 폐아이스팩을 가져오시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드려요.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오는 15일부터 폐아이스팩 재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로 각 가정에서의 식품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며 폐아이스팩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이스팩 충전재 성분에 따라 처리 방법이 제각각이라 가정에서는 아이스팩을 쌓아두거나 충전재를 하수구에 버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버려지는 폐아이스팩을 수거해 선별, 세척, 소독 처리 후 전통시장 및 식품제조 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지원해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각 가정에서 아이스팩을 모아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갖다 주면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 봉투 한 매 10리터를 교환해 준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민간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해 선별, 세척, 소독 처리 후 전통시장, 마트, 식품 제조, 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에게 무상 지원된다. 단, 오염 훼손된 아이스팩과 포장재가 종이 재질이거나 충전재가 물인 경우 크기가 중형 15 곱하기 사인 22이 아닌 것은 재처리가 어려워 교환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요처를 다변화해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그린 6일 100대 사업으로 폐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자원의 선순환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